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별 모멘텀과 중국발 훈풍이 시장을 방어를 했지만 오후 들어 아쉽게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일부 상승폭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 서프라이즈의 철강주 랠리를 이어갔고요. 2차 전지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군들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중국발 경기 모멘텀,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는 3월 증시,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효성 TNC입니다. 경기 부양,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과 연결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춘절 이후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 지금 구간에서는 수요의 회복의 가능성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현재익 대비해서도 30% 이상의 순이익의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는 현재 시장 상반기의 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볼까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최근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월 수출입 동향에서 피팅이 작년 동기 대비 92% 급증을 하면서 오늘 성광밴드를 비롯해서 태광,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판매 단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실적 관련주로 피팅 업체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팅 관련 종목들이 오늘 동반 강세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업황이 돌아서는 국면에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을 해보셔야겠고요. 최수창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최수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세비캠입니다. 3월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종목들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균형적 시각으로 잘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또 세비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7년 만에 마스터플랜 3를 공개한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중국 제조업 지표 호조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철강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7년 만에 장기 사업 계획 청사진인 마스터플랜 3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7%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차 사이버 트럭과 또 반값 조립 이슈 등은 주목을 받으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과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입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경기 회복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시진핑 3기가 본격 출범하는 3월 양회를 앞두고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대표 섹터인 철강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깊이 있게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좀 볼까요? 어제 좀 기대를 했는데 반값 그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를 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마스터플랜 3가 좀 실망감을 안겨준 채로 끝났습니다. 반값 전기차 대신에 반값 조립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뭐 조립 비용이 반값으로 뭐 줄어든다라고 하면 판가 인하로 이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시장이 차가웠던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8월에 오스틴에서 연례총회를 할 때 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터 플랜 3의 핵심은요. 반값 전기차 그다음에 공정에서 공정 라인의 반값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량을 증대하겠다는 얘기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달에 했던 연례에서 했던 그 기가 배터리 얘기했을 때 미래 비전 2030년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하겠다. 이 목표 비전하고 올해 이번에 발표했던 거랑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주요 이 핵심 사항의 목표는 생산량을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 증가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겠지만 당연히 설비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라인 공정에서도 더 자동화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증산하겠다. 이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테슬라가 2017년, 18년도에 기억하시면 18년도에 잠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유동성에 빠졌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급진화된 자동화와 무인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월간 생산량이 1만 대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죠. 당시에 예약된 게 40만 대였는데요. 그런 부침 속에서 지금 성장해 와서 빠른 판매 대수, 빠른 생산 라인의 공정을 기가팩토리 공정으로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주목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가 캐스팅, 기가 프레스라고 하는 이 공법인데요. 네. 이 공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증가하고 반값을 줄이겠다. 조립 공정의 반값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붕어빵 같은 게 그냥 틀에다 넣고 주물을 확 찍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에 있어서 뭐 이제 이 배터리 팩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이 차 부품 이 부분을 주물로 찍어내겠다. 근데 이 공법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 단 2군데만 지금 이 설비 공법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중국 LK 그룹의 자회사들입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IDRA이고 하나는 중국의 임프레스 플러스라는데 이 회사에서 설비 투자를 받아서 실적으로 테슬라에서 공장에서 이 기가 플러스, 기가 캐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당장의 주가가 실망스럽게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단면적인 것 같고요. 더 증대해서 본다면 결국에 테슬라의 생산량 증가는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들어가는 공급할 소재 업체들도 생산 설비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거. 먼 미래에 본다면 결국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더 한 단계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는 45초에 한 대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는데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이 시장에는 이제 좋은 좀 역할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신차로 주목을 했던 그 사이버 트럭 연내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 Y의 개조 모델 출시 계획도 밝혔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좀 촉발을 시켜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준 부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지금 4개 차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말쯤에 양산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역시 또 테슬라는 항상 좀 이렇게 시간을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경쟁 차종이 포드, 뭐 GM, 뭐 여러 가지 리비안 등등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특이하게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그리고 테슬라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는 뭐 충분히 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차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미국에서는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포드나 현대차가 한 7, 8%대로 한 두 번째 정도 차지하고 있는 2, 3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BYD가 10% 후반으로 가장 앞서 있고 2등이 이제 테슬라. 그리고 유럽은 폭스바겐이 20%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10%대로 이제 2위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새로운 모델 Y 개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반값 전기차를 기대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못 미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다소 더 저렴해지는 전기차를 대량 양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나 이런 유럽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공략해 나가면서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뭐 테슬라는 그래도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30% 정도는 가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의 이런 판매량 증가의 그 계획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배터리의 기술 개선이 좀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LNF가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와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지금 알렸는데 혹시 뭐 테슬라와 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좀 추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도 더 다양화된 공급처를 확보할 거예요. 그도 그렇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올해 이번에 발표했던 건 생산이 아까 증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적으로 미국의 디리모트 공장, 그다음 상하이 공장, 그리고 미국 오스틴, 독일의 베를린. 최근에 상하이 공장에서 보면 거의 2분에 1대씩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생산량을 증가 더 시키고자 한다면 결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파나소닉에만 좀 의존돼 있던 것을 더 다양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내 업체에서 양극재라든가 응급재,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계약 소식은 뭐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사실상 제가 테슬라 안에서 내부적인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투자자분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나온 내용이 2024년도 내년 1월 달부터 25년 2년간 공급 계약을 한 77만 톤, 78만 톤 정도 7만 톤이죠. 7만 톤 정도고 78만 대 정도의 그 분량인데 이거 공급한다고 했던 것도 결국 테슬라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뒷받침된 계획이다. 그러면 국내 업체에서 향후 또다시 뭐 포스코 케미칼 다른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이고 어떤 기업이 타겟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주목할 것은 결국 양극재도 필요하고 하나의 이게 기업만 가지고 생산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 산업으로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양극재 기업들도 계속 공급을 더 늘리게 된다면 양극재 업체들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음극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단순히 양극재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장비 업체 중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열처리 장비하는 업체가 있어요. 국내에. 양극재 열처리하는 장비 업체, 소속로 업체인데 이 원준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원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음극재 열처리 장비도 이 독일 기업을 인수해서 이 두 가지 다 열처리 장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테슬라의 공급량이 계속 계약이 나온다거나 또는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공급 계약이 나온다면 네. 결국 있는 생산 시설에서 확충 늘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설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원준이라는 장비 업체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준이라는 종목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정말 올해 들어서 그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이슈에 따라서 뭐 굉장히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에코프로 그리고 LNF 뭐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할지 2차 전지주의 사이클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 후반까지 나오면서 월등하게 좀 높은 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도 가격 인하를 최근에도 했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정 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경쟁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핵심에 대해 모델 2 아마 3천만 원대 정도 수준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대 많이 판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행 이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테슬라가 지향하는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이슈가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고 또 모델 2의 출시 시점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런 또 특정한 섹터별로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장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양극재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매 강한 좀 변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가격적인 과열 양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열 양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지금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이제 테슬라가 지향하는 이제 저가차 관련해서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작년 말에였죠.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ESS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온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파우치형 그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유럽의 그 포드와 같이 손을 잡은 부분들도 있고요. 뭐 GM, 현대 대부분의 이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를 다 대응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다소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금 과열이 된 그 시장은 맞는 것 같지만 속도는 느리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지금 옳다. 근데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양극재 관련주의 좀 중심 랠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갈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정말 그 탑픽이라는 게 지금 이제 과열 시장에서 굉장히 꼽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좋게 보인다. 어떤 종목 보세요? 우선은 이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에서 이 시세 단기 상승 랠리가 일정 부분 과열행을 인식하는데 그렇다고 꺾였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고양이 목였다가 방으로 걸 수 없는 시점인데 네. 안 갈 것 이슈- 같은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렇죠. 네. 이슈가 지금 뭐 앞으로 업황이나 이슈가 있을 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얘기도 있죠. 또 IRA 세부사항 얘기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공급 계약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장 어떤 정보 내용보다 기술적인데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보시면 거래대금은 이게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은 지금 6천억, 7천억, 5천억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거래량은 직전에 터져서 올라올 때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이런 구간에서 단기 과열 고점이 나타나거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오늘 폭발적으로 더 터지면서 같이 거래대금 나왔다는 건데 거래대금만 터지고 거래량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면 이 단기 그 상승 랠리는 지금 올라왔던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을 좀 주면서 늘렀다가 반등 나온 수준 뭐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 그러면 저도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우위가 할 수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 흐름상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이제 에코프로가 더 주목이 되겠는데 저는 2차 전지를 여러분 정말 손꼽아 딱 꼽아 달라고 한다면 ETF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ETF로. 네, ETF 타이거 2차 전지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문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산업 자체는 2차 전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꼭 타이거 2차 전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쪽으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양극재 업체 어쨌든 좋은데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좀 담아본 ETF 전략을 좀 주셨고 자 그럼 이어서 철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이제 내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눈높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활동 정말로 이제 부활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 가져오게 될지 궁금한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얼마나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작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3%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5에서 5.5%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또 이제 이런 투자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역시도 그 5% 이상의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임 때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가 회복이 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투자가 재개되고 이런 것들은 또 소비가 회복되면서 또 석유화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선순환 구도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3월에 나올 이런 경제 지표 또한 중국은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당연히 물동량도 늘어날 테고 그러면 또 해운 쪽도 조금 뭐 최근 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봉쇄를 풀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들보다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풀어지기 이전에도 더 좋아진다면은 그만큼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 폭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내 한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뭐 양회랑 이제 전인대 곧 올 거고 그리고 또 시진핑 3기에 대한 또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굉장히 좋았고 지금 중국의 PMI 뭐 그런 호재, 그러니까 미국의 악재나 뭐 반도체에 대한 그 좀 악영향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3월에 중국발 모멘텀이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얼마나 좀 들어올까요? 강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 교역량에 있어서 중국 중화권이 한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치명타였죠. 여전히 이번 3월 1일 날 3일절에 수출 동향이 발표됐습니다만 네.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급감이 큰 영향인데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좀 조사해 보니까 광둥 지역, 산둥 지역, 저장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에서 예상한 게 5% 이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회라는 거 정확히 대표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하나 있고 전국인민정치협의회가 있어서 이 정협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양회가 개막을 앞두고서 기대감이 있는데 5에서 5.0% 정도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요 경제 성장률에 달성할지는 모르죠. 근데 이번에 강력한 부양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것도 시진핑 3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국내에서의 실질적으로 중간재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화학, 중국하고 연관된 산업이 있을 때 수출의 동향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은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3월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인 거죠. 이 기대감이 이제 4월 달, 5월 달 지나면서 수출 동향으로 나타나면 주가 상승부터 더 작용할 것이고 현재 3월 달에 일단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이나 뭐 해운이나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로 불리는 섹터들은 이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좀 많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이라던가 수치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수요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키워주고 있는데 철강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수요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예, 먼저 뭐 중국의 철강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저점이 대략 톤당 3,700위안화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4,00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대략 한 15% 이상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장 또 요즘에 유럽이 좀 심각합니다.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들 쪽에서 수입하던 물량이 급감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당연히 재건 수요도 있겠습니다만은 튀르키예 내 그 철강 회사 세 군데가 현재 불가항력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타이트한 공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국내 철강 회사가 이번에 지난달에 수출이 한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중국과 일본 이렇게 뒤따라서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내수 쪽에서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철강사들은 주로 이제 중국 내수에 많이 더 대응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이겠죠. 그렇다면은 철강 쪽은 중국의 수요와 함께 또 유럽 그리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아마 무게를 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철강주 좋다더라, 좋을 거라더라 하는 사이에 사실 주가는 이제 계속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만약에 포트에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은 뭘까요? 종목은 일단 저는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차치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면 기대심이 반영되고 있어 올라가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리튬 광산 때문에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또 계속 주목이 되니까 이게 과연 철강만 가지고 올라가는 주가 흐름인지 2차 전지에 묶이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현대철은 어떤 거냐? 현대철도 하나 힌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때 그 테슬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공법이 중에 하나 또 핫스탬핑 공법이 있어요. 이 핫스탬핑 공법도 바깥 했을 때 기가 케이스가 같이 기가 프레스처럼 찍어내는 건데 이 핫스탬핑 공법 국내 최초로 또 개발했고 전 세계 세 번째인데요. 이 규모가 이게 전기차 강판을 찍어내는데 이 핫스탬핑 공법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현대철이에요.
국내 생산이 1위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명신산업이 주가가 좀 움직였죠, 최근에. 네. 어제 오늘 아마 이틀, 2, 3일 동안 움직였는데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자꾸 생산 비용을 절감하겠다 한다고 하면은 이 핫스탬핑 공법에서의 차 강판 생산하는 현대제철이 주목될 겁니다. 현대제철은 실제로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모델의 이 핫스탬핑 공법으로 한 자동차 강판. 그래서 현대제철하고 이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모멘텀이 불면 기대 심리 좋은데 핫한 이슈들이 따로 하나씩 더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핫스탬핑 이제 현대제철 좀 네. 주목을 해보자. 우리나라 참 인적 자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는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보세요? 저도 사실 뭐 말씀하셨던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상당히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는 제가 휴스틸을 또 이제 눈여겨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휴스틸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2,880억 대를 기록을 했죠.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그 발맞춰서 미국에도 현재 증설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국내는 군산에서도 새로운 또 이제 대구경 관광을 통해서 또 이제 태양광 쪽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특히나 이제 IR을 많이 안 하던 회사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부양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뒤늦게 받고 있는 만큼 또 이제 휴스틸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양회에 따라서 이 리오프닝의 해운과 철강 섹터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마구 차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바람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 보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사업 기대감에 급등한 이수화학, 그리고 나노신소재, 한샘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브리지텍, 미래컴퍼니, 다물 멀티미디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컴퍼니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84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삼성전자가 M&A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의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삼성전자가 사족보행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을 소개하자 사족보행 로봇 관련 업체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요. 17%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 계속 흘러내리며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브리지텍 계속해서 보시죠. AI 콜센터, 음성인식 등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AI 챗봇 열풍의 핵심 주도주로 부각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미래컴퍼니부터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집중하면서 M&A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로봇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빈치라고 해서 맨 처음 시장을 확산을 해 나갔던 그 의료용과 관련된 수술, 자동화, 그 장비 같은 경우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유사하게 처음에 그 복강경 수술 자동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다빈치의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서 미래컴퍼니를 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한번 강세를 나타냈다가 이 부분에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능력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떨어지면서 판매가 좀 부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기술력이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이 판매가 뚜렷하게 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가 실제 이 과실이 발생됐을 때 의사 책임인지 아니면 이 로봇과 관련된
제조사의 책임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슈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시각이 변화를 한 겁니다. 로봇주를 볼 때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을 수 있구나. 이 투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투자가 단행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인식하게 되었고 때마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 쪽 로봇 같은 경우에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2개월일간 60%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장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좀 성장주가 부각되는 환경, 여기에 대해서 램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삼성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까지 간 것처럼 기술력을 갖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매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멀티플을 좀 높게 쳐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력은 있으나 예전에 판매 부진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관심이 또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상당히 그래도 진폭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이렇게 거의 우하향 추세를 그렸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도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그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차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지가는 24,000원대 가격입니다. 오늘 거래가 강하게 수반되었고 이 수반된 가격의 평균을 대입을 해봤을 때 초반 요 24,000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항가는 46,000원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온 지점, 그 정도의 고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는 게 이 기업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일간 최근에 없었던, 즉 한 2년간 없었던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고가권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오늘은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물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와 함께 로봇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족보행 로봇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성장 모멘텀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이 기업은 우선은 풀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존재를 해요. 미국 법인의 고스트 로보틱스죠. 그런데 한국 법인 같은 경우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 지분 투자가 단행이 돈이 들어오면 실제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 주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볍게 고가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에 실제적인 사족 보행이라든지 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한국 법인과 연결해서 실제 지분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로봇 대장주로도 바뀔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주가 변동성이 지금 큰 이유는 왜냐면 아직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한 9,000원대에서 최근에 한 12,000원대 같은 경우에 가격의 변동 진폭이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키포인트는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투자가 넘어온다 하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가격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갖추고 있는데 기본 5천억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풀어지면 그런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실제 지분 투자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고가 돌파에 중요하다 말씀이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사족 보행 로봇 업체를 소개해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 부분을 소개한 이유가 미국 내에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경비 부분에 이 사종 로봇 보행, 그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이 실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인식은 그건 거예요. 아, 이거는 찐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앞단에서
이게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요. 이 만들어내는 제품 안에서 우리가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풀어야 할 숙제 부분이죠. 이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고 하면은 이제 이 실체 같은 경우는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 2천억에서 5천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제 한국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여부를 필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대에 다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 12,0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 열어두고 저희가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지만 조금은 차익 같은 경우가 보합권까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통상이 전고점까지 상승한 주가의 윗꼬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래가 하지만 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 9,000원대 후반까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전고점대까지 가격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가는 1,3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살짝 깨고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로 오늘의 종가 같은 경우를 깬다고 하면은 내일 한 9,000원대 후반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12,000원대 저항가 가격대까지는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매매 관점에서도 주목하고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브리지텍 보겠습니다. 셀바스 AI와 함께 음성 인공지능 분야의 강자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총도 1,000억을 어느새 넘어섰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인공지능 시장 확장과 함께 한 단계 레벨업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챗 GPT가 불러온 나비 효과 같은 경우가 그냥 나비가 아니라 거의 뭐 독수리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요하게 주목이 됐던 거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음성과 관련된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뭐 문서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서화를 통해서 실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한 요소를 갖췄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부각이 되다가 뚜렷하게 음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가 이번에 그 챗 GPT가 좀 불러온 그러한 바람을 통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연결되는 산업을 또 잘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는 한계선까지는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챗 GPT라는 산업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같은 경우를 없앨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별주들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다 보니 좀 지금은 이 산업을 놓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쪽들 반도체 설계라든지 아니면 IP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고 대부분 우선은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좀 M&A가 나타날 수 있는 설계업체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챙겨보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들, 뭐 재고의 이슈 그런 게 뭐 주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그런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제가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올해 들어 2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목이 좀 어느 정도 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지 않고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 목에 차더라도 그 목을 넘어서 네, 주가가 더 가죠. 네,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 최근에는 뭐 대단한 주식들의 흐름이 많은데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냥 추이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피날레 시세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 이런 거래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윗꼬리를 쫙 이렇게 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가는 15,600원이고 지지가는 12,000 가격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한 11선 정도가 겹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를 할 때 매매에 대입을 하셔도 되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미래컴퍼니와 다물 멀티미디어, 브리지텍 살펴봤습니다. 갈수록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로봇과 AI 챗봇 관련주인데요. 산업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 잘 따라가시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 미리 선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는 또 어떤 종목이 될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성호 이사 큐브엔터 가지고 오셨고요. 김성준 부장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 원준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원준 테슬라 마스터플랜 3에서 이제 제조 비용 절감으로 관련주로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성장 포인트부터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원주는요. 결국 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하겠다, 생산량을 증가하겠다. 결국 이 회사의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회사의 열처리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양극재 업체나 또 실리콘계 음극재에서도 쓰이는 장비. 이 회사가 실제로 2020년대 코로나 시절에 독일의 아이젠만 서머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회사가 독일 회사가 실리콘계 음극재 열처리 장비를 갖고 있었거든요. 원주는 이전에는 음극재 쪽은 없었고 양극재 쪽만 열처리 장비가 있었는데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사실상 코로나 때 뭐 나온 게 없어서 투자가 제대로 투자는 했습니다만 실적이 나온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실적이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대규모 계속해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원주는 터닝포인트 실적의 가능성을 보여줄 2023년도에 가능성의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았던 회사입니다. 30%대를 높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목한다면 원준 최근에 바닥에서 점진적 반등의 의미 있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원준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했고 1월부터는 지금 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남은 걸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격 전략상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9,000원의 이탈 기준만 없다면 네. 19,000원에서는 지지 형태 계속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올라서 3만 원대까지의 단기 상승의 구간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만 원 목표가로 조금 홀딩해보는 전략을 한번 주셨고, 자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정말 이제는 좀 회복이 될까요? 여행 산업이 이제 그래도 회복 단계에 좀 접어들면서 올해 좀 턴어라운드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종목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멀미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 중에서 한번 좀 골라본 것이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이제 어제부터 중국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 관광객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로 많이 이렇게 쏠림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일본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전기 노선이 지금 재개되면서 그때부터 저희 실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3%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도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입국을 기대하는 2분기부터는 그래도 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작년에는 매출이 한 2천억대, 영업 손실이 한 1,0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2배가 넘는 매출 한 4,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서 한 600억대 정도 수준의 이익 발생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주가적으로는 가장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제 제주 드림타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마카오 출신의 경영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제주지사가 중국인 제주의 그 무사증 입국을 좀 촉구하는 그런 그런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역시 현실화된다면은 더욱더 좀 더 이제 롯데관광개발한테는 좀 더 긍정적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높은 실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롯데관광개발이 그 드림타워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또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도 조금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주가는 좀 한참 올라오다가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완만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반등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좀 박스권의 양상으로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IT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부 소외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이제 중국 양해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그런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한번 이번에는 한번 돌파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17,000원 정도 수준, 뭐 돌파 시에는 뭐 19,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17,000원 가량을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 최근에 저점이 이제 13,300원이었는데 박스권 하단 정도를 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성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뭐 시장에서 여러 이슈들로 굉장히 또 올해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 역대 최대 기록 지금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적과 더해져서 시장이 엔터주 같은 경우를 한 단계 좀 멀티플을 더 높여주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져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SM이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만큼의 투자가 아직 뭐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은 시총을 한번 올려놓는 그런 깃발이 되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시장의 중심이 아무래도 중국에 더해진 경기 부양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 이전의 단계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큐브엔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0억 정도에서 180억 정도가 올해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국에 열린 오프라인 콘서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200억 정도의 체력까지도 실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정도인데 이제 5천억 정도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구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엔터업종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익 대비해서 좀 목에 차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여기에 더해져서 좀 중국에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좀 그룹 중에서 이제 중국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좀 호감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큐브엔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큐브엔터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목표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좀 전략으로? 네, 우선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강했어요. 네, 주가가 10% 강한 모습. 상승을 했죠. 네, 주가가 강한 모습 나타났었고 이 강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고점 한 24,000원대 정도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주가에서는 매수가를 한 21,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오늘 종가 큰 차이가 없기에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3,500원, 매매로도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정도 가격을 열어놨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한 25,000원 이 정도 가격대 이상으로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의 시각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력도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 AS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약 2주 전쯤에 코닉 오토메이션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5,000원이어서 한 10% 정도 그때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닉 오토메이션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더 볼까요?
예, 일단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 얘기들 많이 했는데 원가 절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일단 공정 자동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로봇이 계속해서 또 이제 열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아가면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들은 시장에서 그 니즈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이제 종목이 그렇게 큰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이 좀 적지만 그래도 그 상당한 부분의 매출이 그쪽 관련돼서 나오고 있고 대부분 또 2차 전지, 반도체 그래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더 변동성은 크지만 가져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잠깐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물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우상향하던 흐름은 다소 조금은 좀 이탈되는 모습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6,000원 정도의 밴드를 넘어설지 여부를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한번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럴 또 회사로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최수정 파트너께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LCC 가운데서 저희가 좀 눈여겨봤었던 티웨이 항공이 조금 전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000억 원의 연결 영업 적자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30% 줄어들긴 했는데 티웨이 항공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긴 하던데. 그러니까 뭐 실적 가지고 항공주도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적보다는 최근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T항공의 어떤 주가 흐름을 지금 보면 실적이 지금 반영돼가 실적으로 인해서 뭐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빠질 것이다 실적 악재 털어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우리나라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보면 어떤 재무적인 상황은 부담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실적보다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리오프닝, 중국 방역 완화 네. 그 기간 안에 그 이슈 가지고 TA항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에어도 그렇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요 한마디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 타이밍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좀 주춤거리면서 눌리는 과정, 좀 쉬어가는 조정 과정 속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이 기간에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했는데 네. 현재 이 거의 고점은 2배 정도 그렇죠. 상승을 해서. 확대 좀 해보면 넘어갔는데 이때 이 거래량 터졌던 이 양봉의 시가자를 이탈시키면서는 좀 점진적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티웨이항공뿐이 아니라요.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공주는 이미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실적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다 반영이 됐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최수창 파트너의 원준, 김성준 부장의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큐브엔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유튜브에 내요조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